원희룡 장관의 1기 신도시 순회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중동 신도시에 등장했죠. 일산 3번에 이은 세 번째 1기 신도시 방문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원도심 노후도 도심에서 시끌시끌한 곳이기도 하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서 리얼캐스트가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일정에 참여해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토부 행사는 부천시청에서 진행한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대 중동 신도시 주요 단지들을 방문한 후 원도심 공공재개발 사업지까지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차량까지 동원해서 원도심을 두 곳 방문했습니다. 이번 일정 구성은 국토부와 부천시가 원도심 민심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천시 특성상 중동 신도시만 가지고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시가 2월에 진행한 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 정책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얘기만 하다가 원도심 주민들에게 따끔하게 혼인한 경험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이번 행사 일정은 중동 신도시 중심지와 주변지를 넘어서 부천 원도심을 아우르는 대모험이 되었는데요. 각자 관심사들이 다르다 보니 입지별로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중동 신도시 중심지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7호선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 일대 단지들은 역세권 개발로 높은 용적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가 금강마을입니다. 부천시청역 역세권으로 초등학교까지 끼고 있는 주요 단지인데요. 이번 특별법을 적극 환영하면서 1, 2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수막을 만들어 와서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한라 3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시민은 신속한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다. 요거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단지들은 적극적으로 통합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법안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았습니다. 방문 동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간담회에 다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사업성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컸죠. 중동은 다른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적률을 좀 더 올려서 해줄 수 없는 것인지. 이 질문은 대표적인 예상 질문이라 유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송하엽 교수는 용적률 완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에서 강압적으로 여기는 무슨 지역, 저기는 뭐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사업성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교통 거점들이나 기반 시설들 이런 도시계획하고 잘 하다 보면 저희는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열어놓을 테니까요. 원희룡 장관의 방문 동선은 간담회가 있었던 부천시청 주변 지역을 훑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포도마을과 보란마을을 거쳐서 미리네마을로 갔다가 복사골마을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동선이 설계되었죠. 부천시청 및 신중동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단지들이라 재건축 동력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덕분에 재건축 관련 민원보다는 주택의 노후도나 부천시 인프라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입주민도 자리를 매달 내고 있어요. 근데 외국차가 들어왔는데 경기도에 하루 종일 단속만 하지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차를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지상에도 2중, 3중 주차를 해서 지금 밤이 되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주차와 교통 문제에 고통을 호소했고 인구 노령화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중동 신도시에 그치지 않고 부천 전체에 깔린 위기감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네요. 젊은 청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화적으로 나가고 저 서울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교통망도 엉망진창이라 진짜. 지금 부천이 가장 문제가 학군이에요. 학교예요. 학교. 좋은 고등학교 없어서 우리 아들이 손자가 날마다 나를 들고 가요. 송도로 가자고. 지금 유치원만 졸업하면 전부 목동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주변 지역들은 다소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한아름 마을 1단지가 대표적이죠. 이 단지 주민들은 이번 행사에도 특별히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이외의 길을 배제했으니 들을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현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나마 농담과 웃음소리가 나오던 중동과는 달리 성토가 이어졌죠. 대조적인 분위기의 원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있습니다. 부천 원미동 일대 원도심은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시행령으로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덕분에 현장에서는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에 관련한 불만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요구가 기본이었고요. 21년에 후보 지정돼가지고 30년
정도의 준공을 한다면 결국 9년이 걸리는 겁니다. 민간 개발이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별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상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가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상가에서 다 반대를 한다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목소리는 역시 보상가나 용적률 등 사업성에 관한 불만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야기되는 분양가 역전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분담금의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당 한 1,500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가격으로 지금 보상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주민 반발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죠. 서민들이다 보니까 지금 입주할 때에 분담금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공공재개발 사업에 출구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구 지정된 후로는 저희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월 29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은 분양권을 안 주다 보니까 매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분양을 받으려면 어떠라고 한다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면 소유주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뛸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 폭포 같은 질문들은 부천시 담당 주무관들이 나서서 진행 현황을 알리는 한편 상세 사항을 성의 있게 설명하느라 상당히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불만과 불안이 상당했죠. 이번 국토부 현장 방문 행사는 중동에서의 응원과 기대로 시작해서 원도심의 애환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국토부에서도 원미지구와 원민뉴타운 해제 지역까지 들러 의견을 청취하며 소외감을 주지 않으려 노력한 티가 납니다. 원도심을 만약에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종상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도시의 제대로 된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역시 원도심을 포함하는 광역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했으니 차후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